자, 이제 우리 키포인트 21번입니다. 우리 연금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우리가 분류한다. 그런 건 분류과세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게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소득에 과세를 하면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같은 게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금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후의 자금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소득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연금소득으로 이연한 거 아닙니까? 기간을 이렇게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종합과세에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통해서 원천징수하겠다. 혜택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연금소득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고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한테 가서 또는 뭐 일정의 이제 연금 55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연금 보험에 가입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자, 최소한 우리가 가입일로부터는 5년이 경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되고 연금소득은 이미 납입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5년 내가 돈을 넣었을 때는 5년 후에 5년 경과 후에 수령을 해야 된다.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그다음에 평가액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120%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공식을 외우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이 공식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120%만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가로에 얼마가 나온다. 만약에 그런 퍼센트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120% 이렇게 기억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소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계액이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하실 수 있으니까 그 기준 금액이 얼마라고요? 12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하인데 연금소득은 얼마라고요? 사적연금소득 포함해서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율 같은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신연금형으로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4%예요. 기본으로. 근데 여기에 나이 조건하고 비교를 해서 더 적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0세 미만일 경우에는 5%니까 4%하고 5% 계산하면 4%가 더 적으니까 70세 미만이어도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경우에는 4%. 만약에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4%니까 그거는 관계없이 그냥 4%를 적용받고요. 만약에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3%를 적용받으니까 종신연금형으로 받은 경우에는 4%지만 만약에 83세다 그러면 몇 프로를 적용받는 거예요? 적은 거니까 3%를 적용받는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위 두 가지 이상의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꼭 기억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더 낮은 세율이 종신연금형인지 아니면 나이가 기준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금 수령 요건이나 이런 거 연금을 가입하셨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돈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연금소득이 아닌 그러니까 연금소득을 만약에 깨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시면 연금소득이 아니까 어떤 소득으로 받습니까? 기타 소득으로 봐서 15%를 부과한다. 자, 기타 소득 15%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14%의 분리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인정받아서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15%를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정인데요.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입일로부터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 납 이후, 그죠? 5년 이상은 우리가 가입한 지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경우에만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55세가 되고 5년이 경과하면 우리가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적연금소득액의 합계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까 연금은 1200만 원,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연금이니까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가해서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는 70세 미만은 5%를 내는데 종신계약이니까 4%를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거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83세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3%가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의료 목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의료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그죠? 그리고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연금소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족하지 못해도 기타 소득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1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리과세가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문제를 푸시는 데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금소득 분리과세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정립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고객하고 설명할 때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키포인트 2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